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리플 변호사는 회사가 SEC의 소송의 영향으로 미국 밖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튜어트 알도리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미국 밖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알도리티는 리플의 직원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리플의 고객은 지불 플랫폼에 대한 규제 기간의 사례로 인해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알도리티는 판사가 2023년 상반기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우 프로세스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리플이 SEC와의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것. 유럽 전역에서 서비스를 수단으로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센스를 취득할 계획이 있으므로 유럽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소송은 지나가는 부분이다.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미국 외에 밖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의 혈관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돈의 혈관에서, 종이 돈의 혈관에서 디지털의 혈관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그 심장에 바로 리플과 XRP가 있다. 자, 리플의 CTO 데이빗 슈왈츠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크립토 빌리어너레이즈, 크립토 억만장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세 시장이 계속된다면 암호화폐 억만장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매크로가 빠그러지면 시가총액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데이빗 슈왈츠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데이빗 곡스타인, 바로 리플의 엄청난 긍정론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비트코인이 2년 만에 처음으로 1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데이비드 곡스타인의 트윗에 응답을 했다. 뭐라고? 자, 밑에 볼게요. 밀리언 레어즈. 몇 달 안에 밀리언 레어즈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데이비드는 그들은 밀리언 레어즈가 아니라 빌리언 레어즈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자, 몇 달 안은 사실 참고만 하시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 저는 이 기간은 아니고요. 큰 흐름에서 몇 달 안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이 밀리언 레어즈가 빌리언 레어즈로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 자, 밀리언 달러는요 10억 원이에요. 빌리언 달러는 1조 원입니다. 공이 몇 개가 붙었죠? 100억, 1000억, 1조. 공이 3개가 붙었어요. 자, 그럼 1000배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큰 흐름에서 자, 이들은 3달 안은 오바고요. 엄청난 오바고 그냥 참고사항으로서 지금 데이빗 슈왈츠 CTO가 빌리언 레어즈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언급을 했을까요? XRP에 대한 가격, 큰 흐름에서 이 밀리언 달러를 빌리언 달러로 만들 것이다. 몇 달러는 아니고 제가 필터링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겠죠? 방송을 통해서. 자, 리플의 트위터에 국경 간 결제 흐름은 2022년에 15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기업은 은행이죠. 금융기관, 산업 및 사용 사례 전반에 걸쳐 더 빠르고 저렴하며 효율적인 암호화 지원 결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156조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20경 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겠지만 리플의 트위터에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종이 돈이 이제는 디지털, 물질로 바뀌어나가는 혈관을 누가 깔고 있다? 자, 리플넷이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XRP의 가격은 측정 불가이다. 여기에 측정 불가인 NFT 시장까지 겹쳐지게 됩니다. CBDC를 통해서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를 통해서 확장해 나간다. 이 156조 달러 플러스 NFT 시장은 측정 불가이다. 여기에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또한 확장해 나가죠. 자, 그렇게 사실 평생 투자가 가능하다.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종이 돈의 디지털 화폐로 변환되는 혈관이 깔려나가는 모든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문형 유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합니다. ODL은 온디맨드 리퀴디티,
수요가 딱 오면, 주문형이 딱 들어오면 바로 자산이 이동하게 되는 ODL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합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리플은 경제적 경계가 없는 세상을 위한 획기적인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디지털 혈관을 전 세계에 깔아왔습니다. 4개월에 걸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우리는 전 세계 지역 결제 레일 주변에 마찰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CBDC의 바로 도입,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의 도입, 리플렛을 통한 가치의 인터넷에 대한 이동. 자, 그리고 특히 ODL에는 암호화 솔루션은 올해 급속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신규 ODL 고객을 발표했으며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스라엘,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ODL 지급 시장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팩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깔려 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기록적인 성장 외에도 ODL 솔루션의 고급 기계 학습 기능을 추가하여 고객 경험을 더욱 개선하였습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레몬웨이, 송금을 위한 송금 서비스 엑스바트, 수백만 개의 모바일 지갑 MFS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범 아프리카 게이트웨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유동성의 내부 비즈니스 운영과 전 세계의 비즈니스 운영에 모두 필수적, 즉 펀더멘탈이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자, 더불어 크립토 및 웹3의 다양성. 자, 남미의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채택과 관련하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암호화폐를 채택한 10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자, 올해 라탐 최초 은행인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활용하여 라탐 최초의 은행인 트러블렉스 뱅크와 리플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암호화 지원 결제 솔루션이 국가에 도입되었습니다. 자, 라탐에서도 웹3 중심에 있는 리플렛을 통해서 끊임없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지털 혈관이 깔려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웹3 및 암호화 채택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높은 암호화폐 채택률을 이끄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현재 남미, 더불어서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금융 포용을 위한 승리. 자, 그러면서 MFS 아프리카와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35개국의 고객을 위한 실시간 모바일 결제를 관소화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개인과 모바일 머니 사용자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 비즈니스 성장의 가장 큰 동인인 2.7조 달러의 시장 기회를 자랑한다. 그리고 최근 모바일 머니 사용자는 몇 년 동안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전 세계 사용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서 ATM,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는 모바일 장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모바일에 광범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결하고 ATM 거래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이러한 영향을 인식하고 이러한 장치에 대한 국가 판매세를 인하하여 판매를 200% 이상 늘렸습니다. MFS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35개국에 걸쳐 4억 개 이상의 모바일 지갑을 연결하는 동시에 대륙 전체 800개 이상의 결제 회랑을 운영합니다. 아프리카, 남미. 여기서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디지털 혈관이 폭발적으로 깔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 자, 오늘 데이빗 슈엘츠가 언급했던 밀리언 달러 부자들이 빌리언 달러로 바뀔 것이다. 10억 원이 1조 원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연장선에서 종이돈의 혈관이 깔려 있었죠. 이 종이돈의 혈관을 디지털 혈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판 자체를 아예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연장선에서 법정화폐, 종이돈의 중심이었던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얘네를 부시고 CBDC로 바꾸는 거예요. 디지털 혈관. 그리고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토큰들과 코인으로 자산으로서 확장해 나가겠죠. 이 혈관을 누가 깐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리플렛, 가치의 인터넷의 리플렛의 중심에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XRP의 평생에 가까운 그런 이용을 확장하게 되면서 155조 달러 현재 규모로 스위프트 시장 규모, 여기에 NFT 시장 규모로 끊임없는 측정 불가능한 시장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부분. 그 연장선에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아마도
10억 원에서 1조 원을 언급하지 않았나. 이것도 참고 사항입니다. 그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게 평생 투자가 가능한 미국 애널리스트 GBTC 청산 일어나지 않을 것. 청산은 비트코인이 아닌 현금으로 분배돼야 하며 지금 청산해봤자 45% 할인된 가격에 매도해야 되는 이유에서이다. 자, 그리고 모닝스타 패시브 전략 연구 책임자 또한 그레이스케일이 지난해 운용보수로만 약 9억 달러, 1조 2209억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GBTC를 청산할 것 같지 않다. GBTC 연간 운용보수는 2%이다. 참고사항으로서만 보시고요. 이미 밑그림, 뿌리가 다 그들의 세력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파산에도 GBTC 영향 없다. GBTC의 신탁 구조상 펀드와 연동된 비트코인 자산은 모기업의 실패와 병로로 격리돼 운용된다. 제네시스가 결국 유동성 조달에 실패하고 파산까지 이르러도 채권자들은 GBTC 연동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번스타인 측은 지전했다. 미국의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참고만 하시고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보유,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현황. 드디어 그레이스케일에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블록워스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공개한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암호화폐 현황을 정리해 트윗했다.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우려가 커지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안전하게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내역을 공개했다.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콜드월렛 지갑 주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 공개 내용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63만 5,235BT를 보유 중입니다. 102억 74만 4,233달러 규모이다. 자, 이더리움은 34억 3,517만 달러 규모, 305만 6,833 이더리움. 자, 그래서 시장에서 45% 수준의 할인된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장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코인베이스의 자료 공개 이후 다소 줄어들었으나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공개 내역입니다. 트러스트 보유 현황. 이더리움 클래식, G캐시,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호라이젠, 스텔라, 파일, 디센트럴랜드, 체인링크, 베이직 어텐션, 라이브 피어, 솔라나.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아발란체. 쭉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크게. 자, 그래서 밑그림은 이미 다 나와 있다. 흔들기에, 고래들의 흔들기에 흔들거리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핵심이 비트코인이 60만이었죠? 60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60만 근처였던 것 같은데 63만 5235 BT를 보유 중이다. 이 부분 체킹하시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캐시우드 11월 코인베이스 130만 주 넘게 매수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통찰력을 발휘해볼까요? 투자의 그루를 통해서. 자, 제가 중요한 말을 적어왔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캐시우드 초기 시장 참여자이죠. 그죠? 미래를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참고사항으로 좀 언급을 드립니다. 자, 투자라는 게요. 4년에서 3년, 짧게는 2년, 4년 이상 박스권을 또는 마이너스 치고 있다가 1년이면 끝나는 게 투자예요. 이게 사실 본질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거의 대부분 그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글을 남겨왔는데요. 투자자로 성공한다는 거는요. 다가올 미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는요. 인공지능이라는 심장과 블록체인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메타라는 기반 위에 확장해 나가는 게 바로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다시 한번 풀어 언급을 드리면 공유경제, 그리고 기업들의 통폐합, 즉 통제, 그 말로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그러더군요. 미친 거 아니냐고. 미래를 어떻게 확신하냐고. 어떻게 아냐고. 그러나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수정하면서 결국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자기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도착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예전에 자전거, 마차, 수레 시대 때 기차와 자동차가 나온다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기차와 자동차의 시대에 비행기가 나온다면 미친놈 소리 들었죠. 비행기가 나오는 시대에 우주선이 나온다는 소리 들으면 미친놈 소리 들었죠. 이제 우주와 메타로 확장하게 됩니다. 아무도 미친놈 소리를 듣지 않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메타라는 게 낯섭니다. 우주도 낯설죠. 다 미친 사람들. 이미
모든 지표가 알려줍니다. 이 지표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고래의 지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대폭락장이 저는 코인게스를 계속 점집해 나가기에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987년 블랙먼데이,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2년 닷컴 버블,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2018년발 미국발 긴축, 미중 패권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잊지 마셔라. 이제 이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최소한 100배를 넘어선다. 그런데 가격을 부십니다. FTX와 이제는 그레이스케일까지 모멘텀으로 들고 와서 흔들어 제낀다는 거죠. 저의 기준으로 지금 코인게스 한계가 가질 파괴력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매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시대를 관통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미래를 잘 예측했다면 멈추지 않고 수정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라는 것, 즉 인내가 결정합니다.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진짜 투자자의 길이라는 것을. 과거 지난 시대의 투자의 그루의 주인공이었던 벤자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탈라니, 워렌 버핏, 이들의 시대는 기업, 즉 주식의 시대였습니다. 이번 투자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수많은 파도와 파도를 넘어서 마라톤의 완주와 목적지에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95% 이상. 내가 흔들거리면 그 시점에서 게임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다가올 미래를 확신하시고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이 시장성과 방향성을 확신하면 지금의 시기는 코인게스를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를 계속해서 사대는지. 자, 코인베이스 계속해서 이 문명의 첫 번째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겠죠. 계속 확장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남들이 대부분 노라고 할 때 이들은 예스할 수 있고요. 남들이 다 예스할 수 있을 때 이들은 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자, 그리고 영국 영란은행 부총재, 영국 디지털 파운드와 필요하다. 이미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리플과의 파트너십. 자, 그리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스위프트, 엑센추어, ISO 2002 밑그림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언급만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겠죠?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영국 CBDC 필요하다. 이 말이 즉 디지털의 물질과 현관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걸 이들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CBDC를 누가 만듭니까? 그쵸?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의 연장선에서 암호화폐 혁신기술 규제 안에서 안전하게 발전해야 된다. 자, 그리고 FTX 후폭풍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16,000달러 붕괴, 투심도 꽁꽁, 비트코인 추가 하락 가능성. 이때 암호화폐가 코인 시장이 초호황가일 때 매입하기 좋은 시그널이라 저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그쵸?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 극단적 위험을 제기했다. 자, 이것 또한 지금 CBDC의 연장선이고요. 대중의 눈과 귀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블록체인, NFT, 그리고 CBDC, 토큰과 코인 이 그림을 다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래야 이런 말을 걸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 극단적 위협 제기. 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쵸? 아직 리플과 SIP 소송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 전 세계 천문학적인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의 자금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죠. 입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필두로 해서 ETF 현물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기관이 들어갑니다. 미친 듯이. 자, 개인 투자자의 투자가 아직 참여가 되고 있지 않죠? 수급을 더 차단시켜놓고 지들은 모아갈 겁니다. 이게 지난 과거의 역사적인 공식의 바로 본질입니다. 자, 단기적인 리스크와 장기적인 기회가 공존한다. 제목만 갖고 왔고요. 이 장기적인 기회는 기회뿐만 아니라 뭐라고 언급했죠? 50년 만에. 자, 어제 안효화 교수님에 대한 제목을 갖고 왔었죠. 50년 만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느냐,
포착하지 못했느냐, 포착했더라도 완주하느냐,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는 우리가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멘탈 관리에, 그리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 본인의 인내와 의지에 달려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마트24 국내 유명 NFT 팝업 매장을 열었다. 자, 신세계에 국내 대기업들이 삼성과 SK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고 있다는 부분. 국제유가 중국 코로나 확산과 산유국 증산설에 $80 밑으로. 자,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요.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산유국 증산설. 미국, 사우디, 훈풍분화, 오펙 플러스 4달 50만 배럴 증산 논의.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 추가적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그래서 첫 번째 우크라이나 봉합, 두 번째 중국에 대한 락다운 해제, 그죠? 세 번째 원유에 대한 증산. 요 부분에서 이게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연준의 바로 스탠스가 전환됩니다. 이 기준점에 물가를 명분으로 현재 경제 파이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XRP가 500원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그 부근에 있고요. 자, 이더리움이 154만 4천원. 저점을 거의 깬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많이 흔들거리고 있고요. 그쵸? 저점을 깼기 때문에 더 흔들거릴 수가 있겠죠. 투심이 극단적으로 흔들거리고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부분이죠. 그쵸? 그러나 전저점, 여기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요 가운데서 아직은 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지금 굉장히 흔들거려 보이죠?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자,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깨고 요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언급을 드렸죠. 지금은 혹한기, 매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위에 상단은 100배 이상, 그것도 최소 규모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 천문학적인 50년 만에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지표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증시의 좀 흐름을 같이 보고 가시죠. 코스피가 0.57, 코스닥이 0.86 하락 중입니다. 중국 재봉쇄 공포, 그리고 중국 재봉쇄 우려가 언급되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가 약세이다. 자, 그러면서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니케이 0.7% 상승, 상해 0.75% 상승, 항생 0.39 하락 중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장 지표 원화가 1352원으로 찔끔 강세, 달러 인덱스는 조금 반등 나왔어요. 107.73, 원유의 가격은 80.04, 큰 변동폭의 흐름은 없습니다. 현재 증시와 시장과 시장 지표에 조금 다르게 미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3.81, 미 국채 2년물은 4.51, 큰 변동의 흐름은 없어요. 그러나 코인 시장만 현재 이슈를 가지고 묶어놓고 있다는 거죠. 통제를 하고 있다. 올라가지 마. 이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문명의 중심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바로 XRP이기 때문에 심장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기준점으로 해서 타 섹터의 1등 코인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왜? 다음 문명은 주식일까요? 다시 한번 벤저민 그레이엄 또는 앙드레 코스트라얀이,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아니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 아니면 채권, 아니면 어딜까요? 어디가 바로 부동산일까요? 아니면 코인일까요? 자,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은 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 인공지능, 메타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앞으로 왜? CBDC가 뭐잖아요. CBDC가 0과 1의 집합입니다. 디지털 물질, 이것도 도매용, 거액결제용, 소매용이 있죠. 그리고 도매용을 갖다가 옮기는 게 바로 리플렛, 여기서 사용되는 게 브릿지 연결 자산과 통화로서 XRP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알 수가 없죠. 시장 규모로 지금 참고사항으로서 156조 달러가 언급되었어요. 이것만 해도 20경 원이 넘어갑니다. 그죠? 리플의 시가총액은 보잘것없죠. 눌려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크립토와 이런 부분을 모아가야 되겠죠. 누군가는 아직은. 그리고 채굴에 대한 명확성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라이센스가 부여될 겁니다. 개인 투자는 채굴을 할 수가 없고요. 라이센스가 부결된 사람들만 바로 채굴을 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현금, 종이돈이 아니라 이제는 CBDC를 사용해라.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 탄소, 저탄소, 탈탄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종용을 할 겁니다. 다가오는 이 세상, 그림이 보이시나요? 쉽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문명의 중심이었던 가계, 기업, 정부. 이 중에 기업이 문명의 중심이었죠. 자본 대량 생산의 중심. 이 기계가 이 기업이 가계, 즉 월급쟁이를 고용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고용, 그리고 생산, 투자, 소비 이 모든 걸 가지고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실물 경제 그리고 금융기관이 바로 혈관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부분을 메타를 기준점으로 해서 바로 디지털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혈관을 누가 까냐? 리플이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인지 가시겠죠? 그렇게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